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완수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입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 공동행동 네 단체가 함께 오늘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였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으니까 박수는 못하고 큰 함성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대 국회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국회라는 비난도 많지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탄핵을 이끌어냈던 20대 국회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과 심지어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선거제도 개혁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20대 국회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갈 것입니다. 그러한 힘찬 결의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모두 발언으로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대표해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가 국민들을 걱정하기보다는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고 국회의원들을 걱정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이렇게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실망을 넘어서 거의 절망의 수준까지 이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런 우리나라 정치를 개혁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선거법 개정이고 그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그런 의석수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도 오래전부터 이 운동을 해왔고 그리고 특히 20대 국회에 들어서 지난 촛불혁명 때의 국민들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선거제도가 반드시 통과가 되어져서 그래서 다음 21대 국회부터는 그래도 좀 더 국민의 의사를 반영을 하고 국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걱정하지 않고 국회의원과 국회가 국민들을 보다 보살피고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선거 개혁을 이루어내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무선 마이크가 없어서 진행이 좀 주체되었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 네 글자만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패스트트랙 선거법 즉각 통과시켜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작년 12월 마지막 힘든 몸을 이끌고 단식을 하시면서 이 선거제 불꽃을 이어주신 분이고 지금도 가장 앞장서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로 여기를 출입하다가 다른 데로 간 기자를 만났어요. 어제 어디 출입하느냐 그랬더니 경제부 출입한다고. 정치부로 다시 복귀해야죠 그랬더니 아니 생각 없어요 그래요. 아니 왜 생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가 그랬더니 국회요. 우리 국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치부 기자를 하던 사람이 정치부 떠나서 경제부 출입을 하다가 국회 다시 돌아와야지 선거도 됐는데 그랬더니 안 가요. 재미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장 큰 병원이래잖아요. 이런 국회가 돼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민식이법이다, 포항지진특별법이다, 교육3법이다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 있는데 199건을 한꺼번에
필리버스터에 걸어놓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입니까?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법은 다 걷어치우고 잠재우고 그리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도무지 자유한국당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민생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오직 정권 싸움에만 눈이 어두워서 머리 깎는다 단식한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국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에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핑계만 대지 마세요. 집권 여당이 정치개혁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나서라 이 말씀입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 나눠먹기에 편한 지금의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 거기에다 준연동형 제도다 또 뭐 의원 숫자 하나도 못 늘린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도무지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나라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것으로 뒤끓고 있습니다. 특별감찰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조사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하도 전화가 와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도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정치제도를 바꿔야죠. 정치 구조를 바꿔야죠. 그러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선거법 개정은 바로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여기 군소정당이 의석수 한두 개 더 얻겠다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거대 양당으로 나뉘어서 끝없이 싸움만 하는 우리나라 정치구조 이걸 바꾸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 선거제도 개혁이고 그 방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정미 대표하고 단식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다 됐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말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정치를 믿고 정치가 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민생 발전에 안보 발전에 이익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치 구조를 바꾸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락에 갇혀 필리버스터를 무모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외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침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발언은 국회에 지금 많은 농성장이 있고 저 바깥에도 한 농성장에서 과잉된 소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가장 힘들게 농성하고 있는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바꾸고 싶다.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와 지역구도가 결합된 정치에서는 미래가 없다. 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는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되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 소수파가 살아남는 그런 제도 하에서야말로 증오를 선동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 나는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도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이 대한민국 정치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5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패스트트랙 개혁 입법이 마지막 파이널 타임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은 국익도 민생도 국민도 다 내팽개치고 그들은 이미 국회를 떠났습니다. 제1야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첫 출근한 곳은 이거 국회가 아니라 바로 청와대입니다. 오로지 정권 다툼에만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들이 공언한 대로 청사퇴하고 다시는 이 국회에 돌아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내 시간은 끝났습니다. 협상의 시간, 타협의 시간도 끝났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여야 사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낸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혁안 준연동형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비례성 대표성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작년 12월 이해찬 대표께서 각 당마다 사정이 있으니 100% 연동형은 어렵다. 절반으로 하자. 이 50% 연동제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하는 그런 방안이지만은 그래도 이번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바꾸려고 하나보다 이런 개혁 의지를 평가해서 여야 사당이 준연동제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마저도 다시 조정을 하자고 한다면은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민생뿐만 아니라 예산 그리고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선거제와 검찰개혁 이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은 여야 사당이 더욱더 공조를 튼튼히 해서 자유한국당의 저 막가파식의 저항을 뚫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여야 사당이 테이블에 앉아서 선거제도,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예산, 민생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정의당은 여야 3당, 우리 소수 3당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정치행동 시민, 정치개혁 시민 공동행동, 시민사회계와 함께 70년 기득권 정치를 바꾸고 특권 정치를 교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데 정의당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오셨는데요. 잠깐 내빈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박서군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님,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호철 회장님, 박미연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님,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님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오셨고요.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지금 정의당 여영국 의원님,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혹시 최도자 의원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님이십니다. 네, 다음은요. 역시 국회 앞에서 현재 특히 그 우리공화당과 아주 지척거리에서 농성장을 꾸리고 풍찬 도숙을 마다하지 않고 계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예, 꼭 3년 전 오늘 광화문에 200만 시민이 주말마다 모두 합쳐 1,700만 명이 어쳐 촛불을 들었습니다. 꼭 3년, 만 3년이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상처받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남은 이 2019년 12월의 선거제 개혁,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최소한의 시민의 요구요 개혁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감옥에 보냈습니다. 4.19보다 컸습니다. 4.19는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하와이로 망명 보냈습니다. 규모도 4.19보다 컸습니다. 4.19는 혁명이었습니다. 제도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각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3년 전 촛불혁명은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일, 그거 하나만 말고는 아직 이룬 것이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도 개혁다운 개혁은 단 한 건도 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99고개를 넘어 마지막 한 고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대한 시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듯이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선거제 개혁, 그리고 선거제를 넘어서 헌법 개혁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선거제 개혁의 국회 통과는 헌법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정치개혁 시민행동과 야3당은 작년에 정치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구를 건드리지 말고 253석 그리고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할당해서 353석 새로운 국회를 21대 국회를 구성해 보자고 우리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10% 증석 330석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다. 오늘 2019년 12월 330석은 실종되려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253석을 건드리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집니다. 253석 지역구를 건드리면 농촌 지역구, 농촌의 유권자들이 불만합니다. 따라서 253석을 건드리지 말고 10% 330석 증원에 대한 정부 여당의 신념에 찬 철학을 가진 정치 개혁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욕먹는다는 그 안이한 판단 때문에 300석 안에 주저앉아서 250대 50이니 240대 60이니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정권이 반환점을 돌자마자 수렁에 빠져든 것 아닙니까? 당신들의 개혁 의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정권을 잡았습니까? 1,700만 시민들이 나의 삶을 개선하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당신들의 초심은 어디에 갔습니까? 이제 초심을 돌아보고 다시 신발끈을 매야 합니다. 시민의 위대한 힘이 있고 야3당 연대가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도 두렵고 공포스럽단 말입니까?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길은, 정부 여당이 다시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길은 개혁의 전선에
떨쳐나서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고 박근혜가 실패했듯이 8명의 대통령 가운데 4명을 감옥으로 보낸 이 시스템을 어떻게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국회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고 김대중 대통령도 소망했고 우리 모두가 원했던 당신들이 야당일 때 그토록 절규했던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겁해질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나서십시오. 시민의 힘을 믿고 선거제 개혁, 나아가서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이 정치 개혁을 통해서만이 이 끔찍한 양극화 불평등의 천국을 점점 우리가 원하는 좀 더 나은 삶의 터전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반환점을 돌아서 나머지 2년 동안 개혁 세력으로 촛불 정부로 자임하고자 한다면 12월에 선거제 개혁에 보다 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야3당과 정치개혁 시민행동이 강력한 동맹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힘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 김상희 의원께서는 인구 15만 명당 1명 국회의원을 두자하면서 340명 이상의 국회의원 증석을 하는 입법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서울 은평에 지역구를 둔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인구 12만 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두면서 360, 70명 선으로 의석수를 증대하자는 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내놓았던 안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히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와서 그 50% 준연동형의 비율마저 낮추려고 하는 음모는 단호히 분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를 몇 가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글자만 다시 한번 3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개혁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이제는 정치개혁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자. 네, 다음 마지막 발언입니다. 저희 정치개혁 시민 공동행동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인데 앞에 당대표님들이 자꾸 시민행동이라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전국의 570여 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좀 대표해서 전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의 일원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난장판이 되어버린 국회를 보고 국민들은 기가 찹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래도 화가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숨져간 어린 생명들의 이름을 볼모로 자신의 불의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필리버스터를 악용했습니다. 이러한 식물국회, 동물국회, 난장판 국회의 원인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의석수로 지금 채워진 국회에 있습니다. 이 국회를 만든 선거법에 있습니다. 이 선거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 발짝 나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은 반드시 고쳐진 선거법에 의해서 치러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민주당은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지난 촛불 때 국민의 함성과 국민의 촛불에 그 대열에 함께 했던 그 민주당처럼 지금 국민이 바라는 선거법을 고치기 위한 국민의 뜻에 함께해서 반드시 개혁된 선거법을 통해서 21대 국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민주당의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난장판을 만든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고, 민주당이 바로 결단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는데요. 낭독 있기 전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과 추혜선 의원님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 이거 끝나고요. 피켓 그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라고 돼 있는 건 이 앞쪽에 좀 놔주시면 회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야3당 당직자 중에 한 분씩은 다음 주 일정을 위해서 좀 끝나고 앞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자회견문 낭독은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미지 공동집행위원장 그리고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권수현 박사 두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좀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우리의 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치를 개혁하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 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50% 이상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을 기계적으로 왜곡해온 지금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작년 12월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수 확대 검토 등을 여야 모두의 이름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합의를 바로 백지화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전면 폐지하자는 위헌적 발상을 당론으로 내놓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진전은 지체되어 왔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의 합의하에 국회법상 합법적인 경로인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불꽃을 이어온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지금 이 시점에도 자유한국당의 이해 못할 행태로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지체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면서 주요 민생법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 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다시 한번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된 행태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민생 관련 법안도 외면하고 자당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도 무시한 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각종 민생 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향후 제 야당과의 협상 및 절차 진행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이에 관한 다양한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함에 있어 그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 정수 확대 검토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만 18세 선거권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 남용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안의 처리 순서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 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 개혁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동안 정치의 혁신을 지체시켜온 가장 큰 주법은 선거제도였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개혁이 항상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거대 정당들의 근시안적 태도 때문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자기 당에 유리한가라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부터 대의 정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무엇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그 실천적 대답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한다. 아울러 2019년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여 2020년 새롭게 치러질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혁신된 21대 국회를 구성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2019년 12월 3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 공동행동. 네, 마지막 구호는 우리 한국진보연대 박성훈 공동대표님께서 한번 힘차게 해주시겠습니다. 잡아주세요. 예, 그거는 정치개혁 적극 실시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통과시켜라! 의원정수 확대하라!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시민사회단체 대표 활동가님들, 당직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취재에 응해주신 모든 기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도자료 관련해서 이 파일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파일본으로 원하시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